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의 라파 장성욱입니다. 지난주에 코칭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공동 명의의 감정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공동 명의의 애정통장에 잔고를 늘리는 방법. 첫 번째, 자녀와 1대1의 데이트를 하라. 자, 자녀와 1대1의 데이트를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보통 뭐 수다를 떨거나 뭘 사러 가거나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할 때 항상 여러 명의 아이가 있으면 다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자, 그때 아이들은 물론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 한켠에서는 엄마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엄마의 사랑을 나 혼자 듬뿍.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엄마 가지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흔히들 여러분들 겪으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 모자라는, 그 뭔가 결핍되는 그런 느낌을 엄마가 그냥 흠뻑 적셔주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데이트를 할 때 아이마다 다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 아이 특성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랑 조잘조잘 수다 떠는 걸 좋아하면 수다 데이트.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둘이서만 그 아이가 마음껏 수다 떨게 해주고 엄마는 마음껏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데이트 중에서도 수다 데이트. 또 다른 데이트 하나는 아이와 함께 맛있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럼 동네 햄버거 집에 아이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랑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그 맛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엄마가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중계방송. 와, 우리 지영이는 너무 맛있게 먹는데, 와, 우리 지영이가 아주 먹는 거 보니까 엄마가 진짜, 엄마도 너무 먹고 싶은데. 자, 이런 공감들,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마음껏 맛있는 대화와 맛있는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맛있는 데이트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1대1로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데이트하러 갈 때는 금기가 있습니다.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햄버거를 이렇게 흘리면서 먹냐? 밑에서부터 먹어. 왜 밑으로 다 흐르잖아. 꼭 잡아.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데이트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대1로 데이트를 하라. 이때 또 참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잊어버릴 뻔했어요. 작은 애들 또는 큰 애들, 다른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도움을 받아야겠죠. 누군가의 뭐 아빠 찬스를 쓰시든지 할머니 찬스를 쓰시든지, 또는 동네 아줌마들끼리 약간 품앗이를 좀 해주시든지, 어쨌든 아줌마 찬스든 찬스를 좀 활용하세요. 그래서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둘째 끝나고 나면 엄마가 너 우리 맞딸 해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1대1 데이트를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죠. 아이가 0살 때, 누워있을 때 부모가 해준 대로 아이는 그냥 100% 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 아이의 선택권, 아이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부모의 주도성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에 어릴 때 선택권, 아주 어릴 때 제로. 그 다음에 대여섯 살 때 조금 더 올라온 각이 큰 느낌.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 좀 선택권을 주는 걸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 훈련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받아온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자기의 선택권이 넓어졌을 때 자율적으로 선택을 잘 합니다. 근데 어릴 때 그걸 훈련되어지지 않고 안 해본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엄마의 성향에 따라서 물어보고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에게 자율성을 많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늘려가면서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키워가게 되는 아이만이 현명한 선택을, 현명한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한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사사건건 개입을 많이 한 그런 자녀는 우울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연구들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분노가 많이 쌓이고 또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지나치게 개입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요만큼밖에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런 분노가 쌓이겠죠. 통제되어질 때 그 분노, 그 갑갑함.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어머님들,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느낌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애정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방법, 스킨십을 늘려라. 신체 접촉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나중에 따로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할 텐데요. 그래서 그때 자세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스킨십은 너무 많은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돈도 들지 않고 뭐 특별한 노력이 없고 그냥 옆에 있으면 아이 한번 그냥 어유 그래 학교 갔다 왔어 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또 어유 그래 학교 갔다 왔어 아이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로에 대한 실험도 있는데 말로만 하는 위로와 스킨십 몸을 접촉하면서 하는 위로하고 위로의 차이가 확 나는 그런 실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많이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하고 부모하고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시간만 나면 아이들 쓰다듬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도 다 성향이 있습니다. 내향성이 있고 외향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스킨십을 좀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지나치게 스킨십을 하시면 아이가 부모가 나를 좀 침범해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성향에 맞는 정도로 많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주 싫어하는 아이라면 조금 해주지만 그 아이에게는 많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좋아하는 아이인데 조금 해주면 그 아이는 언제나 결핍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맞게 아이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해줘라.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하지 않을 때는 아유 엄마가 너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별로 지금 엄마한테 안기고 싶지 않구나. 그래 괜찮아 라고 그냥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방법,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가 되라. 너무 평범한 방법인가요? 자,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가 되는 것 말은 쉽죠. 평범해요. 그러나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엄마로서 해봤고요. 제 주변에 수많은 엄마들 제가 케어하거나 상담해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가 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길을 묻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남편이 투명하게 대답하거나 또는 무심코 한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어요? 무시당하는 느낌, 기분 나쁜, 불쾌감 이런 거 느끼셨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아이들도 어른하고 똑같다. 그냥 크기만 작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에게 엄마 너 오늘 학교에서 저거 얘기하는데 엄마가 투명하게 뭐 다 그렇지 뭐 엄마도 그랬어 뭐 이런다든가 또는 아니 너 왜 이렇게 유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코 상냥하고 친절한 엄마가 아니죠. 아 그랬구나. 아 엄마도 똑같은 얘기라도요.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 이거하고 누구나 다 그래.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냥하고 친절한 엄마가 되면 저절로 아이들 마음에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고 엄마한테 뭔가를 막 가까이 가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청소년들 얼마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한때는 OECD 국가 1위였어요. 자살률이. 자, 그런데 그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부모 자기보다 권위자가 상냥하고 친절하게 자기를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방법은 상냥하고 친절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손발이 오글거려서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여러분 내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우고 나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손발이 좀 오글거리면 어때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러지 않나요? 내 아이가 잘 되는 일인데 그 정도 못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좀 오글거려도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이가 아프다면 좋은 명의 찾아서 몇 시간이고 차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건강이 좋다면 밖에 나가서 좋은 거, 건강에 좋은 물건 사기 위해서 숲을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돈도 안 들고 어디 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상냥하고 친절한 엄마 되기. 마지막으로 애정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방법 5번째는 공감을 많이 해줘라. 이 공감 얘기는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죠? 공감은 여러분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가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을 내가 똑같이 느껴보는 것. 그래서 표현해 주는 것. 오글거려도 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의 공동 명의로 만들어진 애정통장에 애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는 더 좋아지고 또 아이가 사춘기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하시면 아마도 나중에 제 얘기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쉬운 이야기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